안녕하세요. 코알라 책방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올해네요. 현대문학상 수상집 대상작인 정소연님의 그때 그 마음이란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많은 것을 상실한 이후에도 황폐해진 마음 안에 고통이 살아있었듯 사랑 또한 그 자리에 살아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영국문화원 어학원에서 만난 사이인 혜성과 순정은 23년 만에 재회했다. 혜성이 어학연수를, 순정은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3년간 일주일에 3번은 만나 스터디를 했고 남는 시간은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았고 서점과 레코드 가게도 갔다. 늘 인사동 입구에서 만나 청계천과 을지로를 지나 남산으로 후암동 이태원까지 돌아다녔다. 둘 다 더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거의 둘만 만났다. 순정이 국내 기업의 멕시코 공장 통역으로 취업해 나가며 이 둘은 멀어졌다. 한동안 순정은 거의 매주 이메일을 보내 구구절절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혜성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23년간 아무 연락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린 둘이 다시 만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다. 혜성은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그것이 흐트러지는 것이 싫었다. 긴 시간에 걸쳐 모든 관계를 정리해 왔기에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난 채 혼자 오래 살았다. 그러나 순정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녀의 문자를 받은 뒤 그녀와 지냈던 시간을 떠올렸다. 도서관 정원에 흩날리던 벚꽃과 경복궁 옆 사간동 길을 뒤덮인 은행나무, 후암동의 비탈길에서 바라보던 일몰이 바로 옆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둘은 늘 만나곤 했던 인사동 입구에서 만났다. 햇빛에 탈색된 갈색 머리와 새카맣게 그을린 순정의 얼굴을 눈에 띄게 초라한 행색과 10살도 더 들어 보이는 혜성의 얼굴을 둘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통화를 나눈 후에야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너무 흘러버린 까닭에 이야기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차마 혜성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을 수는 없어서 순정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멕시코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고 아껴 모은 돈은 가족들에게로 보내져 다행히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흑인 남자와 연인이 되었는데 오래가지 못했다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들키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는데 가족들의 안도하는 반응에 더 화가 났다는. 혜성은 누구에게 발목을 잡혀 지냈을까 하는 생각에 속이 탔다. 문득 이런 요동치는 마음을 느껴본 것이 아주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못 참을 것 같았던 건 뭔데? 왜 들어온 거야? 거기 치안이 안 좋아져서 더는 못 살겠어. 좀 아팠고. 순정은 대상포진 후유증을 오래 앓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에서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나라의 정이 떨어져 버렸다. 혜성은 놀라서 순정의 손을 덥석 잡았는데 한편으론 강도보다 여기 있는 식구들이 더 나을 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녀가 안쓰러웠다. 순정의 부모님의 잡화점이 서서히 쪼그라든 것과는 달리 혜성의 아버지의 섬유 공장은 순식간에 쓰러져 버렸다. 아버지는 잠적했고 어머니는 쓰러진 집을 일으키겠다며 취직을 했다. 외가 식구들과 친구, 오랜 이웃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물건을 사재기에 실적을 올렸지만 장담했던 수입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에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 거실에는 엄청난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이 담긴 박스들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빛이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들과 함께 집에 들어앉아 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잠만 잤다. 모든 희망을 잃은 혜성은 휴학을 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얼마 후 집에 가보니 완벽한 쓰레기집이 돼 있었다. 추운 날인데도 현관문만 열어도 악취가 풍겨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집이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혜성은 밀린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주고 라면과 참치캔을 사다 놓았다. 여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이상은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떠나며 혜성은 동생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집을 좀 치우라고 말했다. 동생은 문을 닫아둔 채 소리 질렀다. 저기다가 불을 싸질러 버릴 거야. 다 죽어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불이 났다. 혜성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화재의 원인은 안방 전기장판의 누전으로 보인다고 했다. 셋이 거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혜성은 소리내 울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혼자 불행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죄스러웠다. 가족을 잃고 나서야 어쩌면 그들을 사랑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20여 년 동안 각기 살아오면서 섬뜩하고 혹독한 경험을 둘 다 겪었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이 막에선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따뜻하고 보드라운 꽃길이기를 바라봅니다. 이 밖에도 손보미님, 임소라님, 조혜진님 등의 빛나는 작품들도 주목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줌의 햇살이 되고픈 손안의 책방, 코알라 책방이었습니다. See you again.